안녕하십니까. 서울글로우안과 차용재 원장입니다. 지난 촬영 이후에 한 달 만에 제가 다시 촬영을 합니다. 제가 다시 촬영하게 된 이유는 오랜만에 찾아온 장마철, 여름철 안구건조증 관리의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장마가 왔습니다. 장마가 오면 습도가 굉장히 높죠. 여름철은 안 그래도 습도가 좀 높은데 장마철의 습도는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실외는 습도가 높은 고습, 다습, 그리고 고온, 실내는 저온, 냉방, 에어컨과 선풍기. 냉방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. 어디를 가도 막 추워요. 어떨 때는 이렇게 추워요. 뭐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실내의 냉방을 정말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실내는 온도가 낮고 실외는 온도가 높은 이 환경이 눈물이 증발하는데 최악의 조건이 됩니다. 반대로 실내는 온도가 낮으니까 습도가 좀 떨어지고요. 습도가 낮아지고 실외는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아요. 같이. 즉 실내는 저온, 저습, 실외는 고온, 고습. 그러면 밖에 있으면 눈이 촉촉한 거 아닌가요? 그게 아니고요. 피지, 즉 눈꺼풀 주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물샘의 이름 정도는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마이봄샘의 이 모공, 작은 구멍이 이 건조한 상태에서 실내에서 저온 상태에서 이게 좁아져 있다가 밖에 나가서 고습이 되면서 이게 습도가 높아서 주변에 얼굴에 있는 피지 모낭에서의 분비가 많아지고 그 분비물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이나 선블락 같은 로션들, 여름철 강한 자외선 때문에 눈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마이봄샘의 모공과 얼굴의 모낭이 다 좁아지고 막히는,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눈이 놓여지게 돼요.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되느냐? 일단은 에어컨을 틀고 실내에서 냉방을 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첫 번째는 습도 조절입니다. 실내 습도가 40% 아래쪽에서는 눈이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.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을 할 때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잘 받고 계신데 수술실의 습도를 40% 정도로 맞추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. 40% 이상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면은 그 습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30%대, 그러니까 40% 미만의 습도가 되면 눈은 엄청나게 말라요. 그래서 여름철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습기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.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는 상황에 놓여서 본인이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고 조절할 수 없는 사무실이나 또 공공장소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개인 가습기를 사용해서 내가 있는 이 주변의 습도를 부분적으로라도 조금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. 그게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예전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을 이렇게 정수기에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기름으로 눈 주변에 이렇게 습도를 좀 맞춰주는, 일시적으로라도 습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요령들로 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그런 사무실 환경에서 집중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또는 서류를 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막 타이핑을 하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할 때는 굉장히 눈을 안 깜빡이게 되죠.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빈도의 5분의 1까지도 눈을 덜 깜빡이고 8시간 일을 합니다. 저습 상태에서요. 저습, 저온. 눈은 엄청나게 마르게 돼요. 그래서 눈을 의식적으로 중간중간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거. 즉 내 눈이 말라 있는지 잘 못 느끼다가 눈을 감아보면 1, 2, 3초 정도 수초 지나고 나서 눈이 매워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. 그런 증상을 느끼신다는 거는 이렇게 집중해서 일할 때 눈이 굉장히 말라 있었다는 얘기죠. 저도 지금 눈을 감으니까 눈이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요령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게 되면 에어컨 안에 내부에 응결이 되면서 에어컨 안이 축축해지게 되죠. 응결이 되는 그 냉각수가 흐르는 그쪽에 곰팡이가 번식하게 됩니다. 그거는 불가피합니다. 에어컨에서 곰팡이 포자가 찬바람과 함께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곰팡이는 아스퍼질로스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 균들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서는
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곰팡이 포자입니다. 그래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에어컨이 하루 종일 틀어질 때 이 눈에 알러지 자극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. 눈이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서 눈물이 우리 눈의 각막, 검은자, 결막, 흰자, 이 붉은색 눈꺼풀 결막이 있는 데까지 프로텍션을 보호를 못 해주는 상태에서 이런 곰팡이 포자들에 노출이 되면 이 곰팡이 포자가 알러지를 쉽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히스타민이 막 나오면 이제 알러지 반응이 막 나타나요. 근데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의 거의 50% 가까이가 또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고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구건조증 상태의 건조한 상태에서 알러지 자극은 눈이 따갑고 충혈되고 번져 보이고 이물감이 드고 끈적한 눈곱이 낀 느낌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. 냉방이 하루 종일 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실내에서의 눈 관리 세 번째 포인트는 알레르기 결막염 관리입니다.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 관리입니다. 실내 습도를 조절해서 내 눈에 국소적으로 또 잠깐이라도 좀 눈 주변의 습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시는 거. 개인 가습기나 또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, 두 번째 눈 깜빡임 운동이었죠.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기다렸다가 눈이 살짝 촉촉해지는 걸 느끼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또 이걸 병용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차를 마시는 방법, 정 급하신 분들은 두 개를 합치세요. 세 번째 방법은 알레르기 결막염 관리. 이것은 안약으로 하는 겁니다. 여름철에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들 중에 꽤 많은 포션이 알레르기 포션을 눈에 갖고 있고 인공눈물만 쓰셨는데 여름 되면서 이게 악화된 것 같다. 뭐가 찌르는 느낌이 난다, 걸리는 느낌이 난다, 속눈썹이 빠진 것 같다,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혈이 예전보다 잘 되는 것 같다, 이런 등등의 증상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알레르기 결막염 약의 간단한 추가 사용만으로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세 가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여름철 안구건조증 관리 1탄이었습니다. 다음 편 2편에서는 여름철 안구건조증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에어컨을 어떻게 관리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